우리의 뭐 일자리를 뺏을 거야 뭐 이런 어떤 규정들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규정들이 AI한테 갈 질문일까라고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나는. 반대로 AI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해야 될 질문들, 우리가 맞다라고 내려놨던 정의들과 개념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와 너와 우리에게 옳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재정립해보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그냥 비난만 하고 있지 않을까? 야 그거 그냥 그 정도잖아 수준. 반대로 뭐 나의 수준은 어떨까? 아니면 때론 거만하게 나는 이미 잘났어라고 이 상대를 빌려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아직 그 정도지라고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AI를 작품에 많이 대입하고 연결시키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접목시키지 않았을 때와 시켰을 때의 차이점?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 나름 인격체로서 새로운 작업자, 새로운 친구를 만난 개념이어서 무용을 할 때 뭔가 도구를 들고 출 거라고 하면 이게 오브제가 되는 소품이 되는 건데 작품 안에서 사물이긴 하지만 사물로 바라보진 않거든. 그치. 사람이 아니어도 내 작품에 들어오는 무엇이든 인격이 될 때까지 긴밀해지는 과정을 거치거든. 반면 활용함으로써 오는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준들이 더 많이 관여가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을 사용을 해서 접목을 하고 있고 또 누구보다 좀 빠르게 활용을 하는 화제성이 입장에서 그게 좋고 나쁨의 그 흑백 논리를 떠나서 주목이 되긴 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느낀 적은 있지. 이제 새로운 그냥 창작자 한 명이 더 똑똑한 창작자 한 명이 이렇게 왔구나. 똑똑하다는 표현도 아닌 것 같고 그래? 다른 능력을 가진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 다른 모습을 가진 창작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 그것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게 그래? 새로운 부분이 나타난 것 같고 훨씬 더 편리하게 창작이 되었을 것 같고 AI를 접목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이 있을 거잖아. 그냥 온전히 내 힘으로 이용하지 않고 했을 때의 작품의 깊이성과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질문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지. 사실은 누나 거 만들 때 누나가 이제 생성형 AI 작업 AI를 많이 하니까. 한번 그냥 누나 질문은 싹 그걸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고 나서 맨 가져오지. 마지막에 물어봤을 때 내가 생성형 AI로 사실 다 만들었는데 그런 차이점을 느꼈냐. 못 느끼면은 그냥 내가 잘 전달한 거고 잘 만든 거잖아. 근데 내가 그냥 봤을 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내 마음에서 나온 작품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난 지금 질문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다 지우고 이렇게 했는데 누나가 생각할 때는 어때? 그런 AI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또 연석이 내가 해야 될 대답을 이미 알고 해줘서 그래? 이 질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얘기를 잘해줬거든 지금. 그래? 근데 원래 그렇잖아.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땐 안 들리고 남이 얘기해주면 들리는 것처럼 또 타인의 입으로 전해 들으면 또 들리고 보이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연석이 너무 잘 얘기를 해줬고 간결하게 풀이하자면 자기화 과정을 거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하는 판도가 바뀌는 것 같아. 어제도 사실은 작업을 하면서 챗GPT를 사용하고 다른 AI 플랫폼들을 막 사용을 했었거든. 사용하면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과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막 쏟아주고 너무 잘 정리해주니까 내가 일일이 찾는 것보다 더 다른 내용들을 주니 사고가 확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반대로는 발품 팔아서 이렇게 노고를 겪는 행동이 아니라 타이핑만 쳐서 오는 인풋을 통해서 준 걸 보게 되니까 이걸 또 사고가 다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나도 그런 걸 이 많이 두 가지 느꼈어. 관점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에 대한 고민이 살짝 드는 거야. 이걸 조금 과거로 돌려봐보면 나 대학교 때는 레포트를 진짜 많이 냈거든. 대학교 때 그냥 검색해서 주제 딱 치고 나오는 주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레포트를 냈단 말이야.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럼 교수님이 복사 붙여넣기 해야 하는 애들 다 알아 하고 막 점수 깎아서 주거나.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레포트를 어떻게 플러스
뜻없이 V를 했느냐가 나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과제가 딱 나오면 어떤 무용의 예술사다 그러면은 과제 그 주제에 관련된 책 뭐 추천해 주신 책도 있고 아니면 그 검색에서 나오는 책을 바로 학교 도서관에 가서 4권이든 3권이든 빌리는 거야. 필요한 문장은 타이핑을 하고 근데 그거 외에 앞뒤로는 어떤 나의 글들을 더 첨언해서 기승전결을 해서 레포트를 냈단 말이야. 근데 이거의 차이는 어떤 것들을 가져왔느냐 보다는 가져오는 과정에서 자기화하는 과정을 거쳤느냐가 얹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책을 읽는 거 이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근데 책을 완독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책을 보고 있고 어떤 이런 무브먼트로 책을 보고 있고 어떨 때 졸렸고 책의 질감, 표지 보는데 누군가 있었을 때 또 몰입하지 못한 나의 그런 현상들 발견하면서 경험하는 이 과정을 즐기는 사람과 그 과정 안에서 나는 이 책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책만 읽어서 나 다 읽었다 하는 사람은 다르단 말인 거지. 그래서 뭐 AI의 활용도에 따라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어떻다 저렇다 하는데 그런 규정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원하면 쓰는 것이고 내가 쓸 때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기도 하고 에너지도 절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과연 또 이게 절감이냐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아껴주기만 하진 않아. 왜냐면은 고민을 던져주거든. 너처럼 별로던데? 라고 느끼기도 하고 또는 이걸 쓰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스스로의 검열을 또 거치는 고민을 던져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쉬운 건 아니야. 예전에 없던 자극을 주는 도구인 거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소묘부터 배우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기존 방식이었잖아. 근데 요즘은 처음 그림을 배우는 사람이 소묘를 안 배우고 아이패드 펜을 들어서 그림을 그려. 그치. 이게 도구가 처음 생겼을 때 야, 그 펜으로 노트북 같은 거에 그림을 그리는 게 말이 돼? 라고 했을 시기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당연하게 그 도구가 세상에 없어질 도구가 아니라 있을 도구라는 거지. 활용을 할 사람일 건가 아닐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사람일 건가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가 그냥 가늠해보면 되지 규정 내릴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기화를 거치는 과정을 나타낸 책이 생성예술의 시대와 존재하지 않는 영화 2권의 이제 저자잖아. 근데 이제 그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도구가 아니라 숨어있던 감각을 끄집어내주는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좋은 도구이자 협업자라고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어떤 감각을 일깨워줬는지 그걸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 저 글을 썼을 때 내가 느꼈던 감각의 전환은 신체의 피부였던 것 같아. 빠르고 세고 느리고 힘을 주고 뭐 작용 반작용 이런 감각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스킨이 없으면 느낄 수가 없거든. 주먹 한번 이렇게 줘봐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밀어봐 계속. 그럼 계속 밀어? 아니 그냥 손바닥을 해야겠다. 밀어봐. 계속. 왜? 왜? 계속 그러니까 밀어? 이런 내가 밀리지. 밀리지. 그리고 떼지 말고 가만히 힘만 풀어봐. 풀어줘. 살짝. 다시 힘을 천천히 주면서 밀어볼게. 천천히 밀어본다. 근데 내가 밀리지 않게 중간에서 밀릴 수 있게끔 에너지 조절해봐. 그러다가 힘을 또 살짝만 천천히 풀어볼게. 또 할 건데 내가 이제 너를 좀 더 밀어볼게. 그럼 너가 밀려줘야지. 밀려줘야 돼. 아니 한 번에 말고 버티면서 밀려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너가 나한테 밀어봐. 밀어봐. 버티면 나는 버티지만 넌 더 밀어야 더 와야지. 또, 그럼 몸을 써야겠지. 그냥 이런 신체가 신체를 맞물리는 감각.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따라와 볼래? 이렇게? 그럼 우리는 붙어 있지만 에너지를 절대 붙으면 안 돼. 이렇게? 이 간격을 유지해야 돼. 그럼 우리는 붙어 있지 않지만 이거 붙어 있는 거 아닌 거야.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 함께 하고 있어 없어? 함께 하고 있지. 붙으면 안 돼? 붙으면 안 돼. 봐봐.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이런 감각들을 생성형 AI에서는 사물에 대한 어떤 정보값은 있는데 신체 감각에 대한 정보값이 아예 없는 거야. 초기의 AI에게는. 특히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불이 날뛴다 뭐 이런 거였어. 그럼 이불이 어떻게 날뛰어? 못 날뛰잖아. 근데 사람은 날뛸 수 있지 막. 그 날뛴다라는 에너지를 AI는 모르더라고. 근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책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도 몰라. 계속 갈 길이 멀었지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느꼈던 거는 AI가 참 나타나서 고맙다.
그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심하고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고유성의 감각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는 없겠다. AI 시대가 오면서 내가 그런 감각을 왜 잘 써야 되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겠다. 복합적인 이야기로 감각이라는 얘기를 썼던 것 같아. 그 누나의 어떤 아티클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 감정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게 있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또 상대가 느낀 그 말의 의미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거기 사이에서의 간극에서 오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오해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AI와의 대화에서도 그 엄청 간극을 발생하지. 계속 좁히는 게 과정인 거잖아. 그런 과정에서 좀 팁을 주자면은 야, 이거 팁은 항상 뭐 얘기하지만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언어 능력이 너무 중요해. 여기에 플러스 비언어적 능력도 중요하다. 내 신체로 하는 눈빛, 에너지, 뭐 모든 머리카락도 춤을 추고 있으니까 머리카락도 전달을 하고 있으니 맞아. 그런 입장에서 손짓, 발짓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언어의 중요성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챗GPT를 잘 쓰기 위해서 범하면 안 되는 게 챗GPT를 쓰지 않고 갑자기 막 국어 공부하거나 막 책만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챗GPT를 잘 쓰려면 챗GPT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그냥 많이 써야 되는구나.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수학을 많이 하면 돼. 근데 난 안 했지, 수학 공부를.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데 섬세한 표현이 중요하지. 시간만 주구장창 보낸다고 또 친해지진 않지.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연석이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생성예술 시대는 어떤 책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근데 제가 생성예술의 시대를 봤더니 또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 나온 존재하지 않는 영화의 책은 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던데 이렇게 두 개를 AI 작업으로 연결해서 책을 내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이야기할 거리를 풍성하게 주면서도 마지막 요점을 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얘기할 때 결과에 대한 마지막 문구와 더불어 이 전에 했던 소스들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대답이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연석이 내가 AI 작업을 하니까 챗도 돌려보는 방식도 해보고 그럼에도 너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아도 너의 질문지를 만들고 맞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멘붕이 왔다가도 또 이걸 보고 하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거든. 맞아. 챗도 마찬가지야. 나 지금 목이 마른데 뭐 마실까? 아니면 뭐 감기에 좋은 차는? 이렇게 하면은 감기에 좋은 차는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 하지. 근데 내가 있는 곳의 계절은 겨울이고 위치는 서울의 어디인데 우리 집은 몇 칸이 있고 건조하고 그리고 내가 어제 조금 술을 먹었는데 오늘 컨디션이 이래. 네, 근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나에게 적합한 차는 무엇일까? 또는 내가 뭘 먹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얘는 공감도 해줘. 아, 어제 술을 좀 먹으셔서 숙취가 있으시겠네요. 숙취에도 좋고 감기에도 동시에 좋을 수 있는 이런 차를 먹으면 좋고요. 그 와중에 이런 음식을 피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궁합이 좋은 또 다른 음식과 뭐 간식과 뭐는 뭡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좀 더 상세하게, 섬세하게. 그래서 인터뷰할 때 질문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모르고 뭐 인터뷰를 하러 왔냐 할 수도 있거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인터뷰를 할 때 뭐 저자분이시다 하면은 내가 안 봤던 책 있으면 다 찾아보고 봤던 책도 다시 보고 가고 인터뷰도 다 최근 기사부터 과거까지 다 찾아봐. 왜냐면 중복되는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에서는 반복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끗 다르게 지금의 내가 그분에게 여쭤보는 방식을 바꿔서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방식을 나의 언어로 바꿔서 그분이 또 즐겁게 대답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꾼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 쓰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물어보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 이유가 아직 AI가 내 마음과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너무나도 많은 거지. 비약적인 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있지만은 누나는 이 연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이 연희스트 단체 이 팀원들과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결해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경기도 AI 국제영화제라고 해서 영화제 안에 AI 파트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AI 영화제가 이렇게 발족이 된 건 거의 아마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했을
했을 텐데 준비위원이자 심사위원을 하면서 정말 많은 작품을 보게 됐고 정말 천차만별의 작품들이 있었지만 수상을 했던 작품들을 보면은 와 이거는 AI 영화라고 하는 규정을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영화이고 AI 영화에 대한 팬덤이 구축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이 보였거든. 누구는 코미디를 좋아해요, 누구는 SF를 좋아해요. 장르에 대한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 취향의 하나의 파트로 영화 안에서 AI 파트가 이제는 존재할 수 있겠다. 발전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할까? 발견하면 좋을 또는 내가 발굴하고 싶고 필요로 하는 기술이 뭘까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있는 것도 잘 쓰고 있나라고 나는 사실 반문해 볼 것 같아. 발전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내가 잘 활용하고 있나? 활용하고 있을까? 모르는 게 없을까? 그냥 비난만 하고 있지 않을까? 야 그거 그냥 그 정도잖아 수준. 반대로 보면 나의 수준은 어떨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지 않은가? 나의 한계를 내가 낮춰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때론 거만하게 나는 이미 잘났어라고 이 상대를 빌려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아직 그 정도지라고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반문해 보게 되는 거지 오히려. 그거 진짜 좋다. 그래서 이제 그 AI 영화제가 2025년에 2회가 개최가 되고 시작 미팅을 어제 바로 가졌었는데 이제 1회를 하면서 좋았던 점뿐만 아니라 보완해야 될 점, 피드백들을 대중들에게 듣잖아. 시상자들 또는 뭐 심사위원분들 모든 이야기들을 수렴해서 들으면서 이제 나왔던 관점들이 결국에는 이 도구에 대해서 누군가는 우리의 뭐 일자리를 뺏을 거야 뭐 이런 어떤 규정들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규정들이 AI한테 갈 질문일까라고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나는. 반대로 AI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해야 될 질문들, 우리가 맞다라고 내려놨던 정의들과 개념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와 너와 우리에게 옳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재정립해보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하지 오히려. 인트로 나왔다. 위대한 인도 시사회에서 모더레이터로 참여를 했었고 시사회 자체를 주최하기도 했잖아. 그때 관객으로 가서 누나를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요약하고 기록하잖아. 누나의 말을 들은 거를 기록한 거를 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보니까 그때는 이제 기록을 봤을 때 이래서 내가 이걸 썼지 하고 기억이 나지만 최근에 다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니까 한 반 이상은 못 알아보겠는 거야. 내가 필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든 거를 담고 싶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내 말이 누나의 글에 편집을 당해본 입장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잘 듣고 기억하고 요약하고 적을 수 있을까? 일부의 끝에 연석이 나에게 줬던 질문이 누나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했던 거에 아마 화답으로 지금 조금 찾은 것 같은데 또 연석이 대답을 해줬어 이미. 그래? 편집을 스스로 당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너가 듣고 메모를 했지만 너의 글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기록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필로 적어놨으니까 완전히 빠르게 모든 걸 기억하려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누나는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 녹음을 2시간 따놓는다고 해가지고 2시간짜리를 다 들어볼 수는 없겠지. 키워드를 뭐 기억한다거나 뭔가 누나만의 팁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나에게 편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는 과정만 스크래치를 계속 낼 게 아니라 결과까지 가는 점을 찍는 작업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라도 받아 적는 행위까지 더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10개도 기억 못할 거 넌 10개는 기억을 할 거거든. 그러면 그 행위 자체의 가치를 또 인정하면서 근데 그 다음에 아쉬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해봐야지. 그리고를 한 거지. 그래서 그랬다를 안 한 거야. 그럼 그랬다가 되려면 뭘 해야겠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뭘 해야 되지? 뭐 쓰는 거 말고 더 기억할 수 있는 게 있나? 힌트. 생각해보자. 일단 썼는데 기억을 못했잖아. 그럼 그 다음 뭘 하면 점이 될까? 레포트를 쓸 때도 챗GPT를 활용할 때도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상세하게? 아니 자기화하는 과정. 자기화하는 과정. 시사회를 봤어. 그 순간 좋았던 점을 막 필사를 했어. 그 순간은 하는 행위야. 강의를 듣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강의를 들은 걸로는 성적이 늘거나 깨달음이 오지 않아. 복습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쓴 필사로 끝나면 콤마야. 이게 점이 되려면 필사를 작품화해야 돼. 너의 채널에 완성 형태로 압축을 하든 다 쓰든 정리해놔야 돼. 정리를 바로 해야 되구나. 그치. 그러면은 메모에
메모에서 끝나는 거는 메모야. 포스트잇에 있는 것들은 뭉치면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지만 안 뭉쳐지면 그냥 기억에선 손실돼도 모르는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종이를 하나를 모아서 찝어버리면 하나의 책이 될 수도 있고 하나 더 들어가야 점이 돼. 근데 보통의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콤마를 찍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치. 근데 그 다음 하나를 더 가야 돼. 아, 그래야만 편집당하지 않아. 아 맞아. 필사를 한 번 더 옮기는 작업은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거든. 시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에너지도 2배로 들고 그러나 그 과정을 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지. 꼭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앞으로를 밀고 가고 싶은 예술의 관점, 앞으로 5년, 10년을 갈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어떤 심지를 최근에 조금 찾았는데 나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작품.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지. 체험하는 것, 단발적인 경험을 하는 것, 중간 언저리의 작업, 과정의 작업 말고 이제는 콤마에서 나아가서 점을 찍는 그 다음 물이 끓기 위한 마지막 1도씨를 채우고 싶은 거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가는 고전의 가치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 또 해외를 갔을 때 완전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옛날 것들을 보는 이유가 이 시간의 켜켜이를 또 견뎌왔을 시간의 축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게 너무 가치롭다는 거야. 완성된 완성품? 작품.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예술처럼 느껴져. 뭐 릴스도 작품일 수 있어. 어떤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도 그냥 찍고 너만 볼 수도 있는데 편집하고 수정하고 음악 입히고 또 편집하고 사람들 보여주고 또 너가 혼자서 뿌듯해하고 부족한가 느끼고 맞아. 그러면서 에이 됐다 이러진 않잖아. 또 한 번 더 점검하고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또 막 편집할 거 아니야. 맞아. 그 과정이 콤마가 아니라 점으로 가는 과정이고 결국 만들어진 결과물이 작품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석의 지금 인터뷰가 힘이 받을 수 있는 게 너가 계속적으로 그냥 했다 치는 정도의 영상물을 제작을 했다면 많은 분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너조차도 지속하지 못할 거거든. 맞아, 맞아. 근데 그 점을 찍으려고 하는 어떤 너만의 중심이 지금 확실히 있기 때문에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구태에 올라와서 돈도 안 되는 뭐 모르지. 근데 돈이 될 수 있잖아 나중에. 지금 당장에 아웃풋을 한 거에 대한 대가가 없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너가 쏟아붓고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그 열정,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술은 또 보이지 않는 거야. 결과물은 보일 수 있는데 결과물까지 가게 하는 나의 원동력과 에너지와 원천은 내 안에 언저리에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원동력이 뭘까 하면은 모르겠어. 근데 난 이걸 해야 되고 하고 있고 잘하려고 하는 거야. 아 오늘 좋다. 나도 지금 얘기를 하다가 조금 정리가 됐는데 그게 예술인 것 같아. 어두운 터널을 들어갔는데 저기는 흰불이 보여.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근데 뭘 것 같은데 저 못 갈 것 같은데 온갖 다른 생각들과 어떤 가지들이 들어올 때 그걸 쳐내면서도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나의 모르는 에너지가 작동해서 가서 행동한다면 결국 나가거든. 어두운 터널을. 그런 흰 불을 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지. 그 과정이 예술이고 예술가의 길인 것 같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퇴사를 했지. 안무를 하겠다고. 무용수 13년 하면서 안무도 기획자도 병행했었지만 수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내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가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 무용을 전하기 위한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연결, 다리를 만든 것 뿐이고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맞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 걱정도 하지만 잘하고 못하고 보다 즐겁게 해보고 싶어 이제. 맞아. 무용단으로서의 무용수를 내려놓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건 나중에 일일 테고 나는 정말 안무를 하는 사람이 구나라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길을 좀 멋지게 다져가고 싶고 그럼 나는 어떤 안무가가 돼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 누나도 지금 고민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치. 왜냐면은 변곡점에 있으니까 나는 항상 무용단 다니고 개인 활동 병행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퇴사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이슈가 되고 스토리가 돼서 또 다른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참 부럽고 대단하고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나 또한 그들이 가지지 못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스토리로서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몇 개월 안 해봤지만, 그치? 나는 왜 병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 맞아, 맞아.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병행할 때의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때야 될까를 다시 생각해봐야 돼, 계속 연석.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구나. 너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왜냐면은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무조건적으로 돈만 필요해서 들어가진 않았을 거거든. 그럼 있는 동안에 애정을 가지고 어쨌든 너 돈 받잖아. 너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는 곳에서 감사함을 찾고 온 힘을 출근했을 동안은 100% 다해야지. 요즘엔 좀 마인드가 바뀐 게 그러니까. 이 태도가 온오프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태도의 일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바뀐 지 몇 개월 안 됐어. 그래. 그래서 잘했다.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체력적인 이슈가 조금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래서 운동을 좀 누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 항상 내가 저울의 중심축이고 팔은 저울질을 하는 저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네 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못 들어. 근데 두 개의 저울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너가 직장이랑 너의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 그럼 그 비율을 항상 5대5로 둬도 팔이 아파요. 움직여줘야 안 아프거든. 항상 비율값을 측정을 하는 거야. 한쪽을 80으로 올리면 얘를 내리면 되는 거고 100을 기준으로 양분화를 해서 여기 갔을 때 70%의 삶을 사는데 70%로 살면 안 돼. 100으로 살아. 하루에 100을 여기는 70을 쓰기로 했어. 70에서 100을 써야 되고 30에서 100을 써야 돼. 근데 나에게 하루는 여기가 7대 3인 거야.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몰입을 해도 내 하루에서의 이 중량을 조율은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이 온전히 막 이걸 다 소비를 하면 여기에 쓸 에너지가 없거든. 그럼 소비가 되고 번아웃이 오는 거야. 지금 딱 이것만 해도 이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긴 한데 나는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최종적으로 주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면은 오늘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왔어? 어제 왔고 어제, KTX 타고 왔지. KTX 타고 올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 이거 계속 준비하면서 왔었거든. 그래서 뭐 장면이랄 거는 사실 없고 이번 달만 해도 3번 올라왔다 갔다 내려갔다 했거든. 그래서 KTX에서 주는 특별한 장면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돈이 문제지. 그 돈이 문제야? 돈 벌고 있잖아, 저.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치. 그럼에도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인 거고 분명하게 가치로 돌아오거든? 일단은 근데 쓰는 비용을 다 적어놔. 아 그래? 내가 투자 대비 얼마나 회수한지를 볼 수 있을 때 희열이 오거든. 나중에는 인터뷰로 10분짜리 인터뷰 해주세요 하는데 10만 원 받고 10분짜리 인터뷰에 100만 원 받고 이런다고. 회계를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도 안 너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가 썼던 건데 나중엔 받으면서 하고 있어. 그때의 차이를 보면서 좀 희열이 느껴지겠다. 나의 역사를 기록해놓는 거지. 지출금으로도 할 수 있고 기록으로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것과 이것 사이를 살펴볼 수 있는 한 번의 여유는 있으면 좋겠어. 딱 한 번, 1분 정도라도 1분 정도? 주변의 사람, 냄새, 나의 자세. 근데 예전엔 KTX 탈 때부터 설레었을 거거든. 매몰된 집중 와중에 멀리서 나를 또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느냐. 맞아. 그거를 적재적소에 온오프를 할 수 없을 거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그 능력이 연석할 때 생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좋은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일상이 예술인데 반복된 일상을 등한시해버리면 일상도 예술도 서운해하지, 연석이한테. 맞아. 한 번쯤은 이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부터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터뷰 후기 최근 1년 내도록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있다가 인터뷰를 받는 입장에 놓이니까 너무 편하다. 또 참 인터뷰라는 거에 대해서 나도 너가 땀을 흘렸다고 했지만 준비를 하느라고 막 오늘 잘 대화를 할까 어떤 대화를 할까 뭐 고민 걱정 준비에 또 매몰되어 있기도 했었었는데 참 그런 걱정이 기우구나. 정말 인터뷰라는 이 장치 하나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나도 몰랐던 너를 알게 되면서 반대로 또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찾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구나라는 인터뷰에 대한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고 두 번째로는 연석이 그 전에 뭔가 볼 때는 열정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 좋은 청년이기만 했다가 또 몇 번 더 봤을 때는 내가 느끼는 감정선에서 이 친구는 뭘까? 어떨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 지점들이 몇 개 있었거든. 근데 그런 지점들이 또 단면만 우리 짧게 보다 보니까 파편이어서 퍼즐이 안 맞춰졌는데 오늘 대화를 하면서 그 퍼즐이 착착착착착
맞춰지는 것 같아. 정말 따뜻한 친구고 진심인 친구고 너가 각을 찾아야 된다고 했지만은 감각이 막 각 잘 찾아서 막 이런 수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 매력적인 감각을 키워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석이었구나 하는 그런 퍼즐이 맞춰져서 네. 너무 따뜻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보통 밤새는 일이 없는데 어제는 진짜 밀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밤을 샜어. 하루 1시간도 안 자고 지금 아침, 점심 미팅하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얼굴도 막 퉁퉁 부어있고 막 거의 졸은 상태였는데 너랑 얘기하는 시간에 얼굴도 가라앉고 얼굴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 머리도 트이고 피곤함도 가셔지고 지금 그 다음 미팅 난리 날 것 같아. 이 바쁜 와중에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